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영양제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양제 성분을 소개한 적은 있었지만 제품을 소개한 적은 처음입니다.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 좋은 영양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이 영양제 강추합니다. 제가 최초로 소개하는 영양제,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 DK2라는 영양제인데요. 이 영양제가 왜 제가 소개하고 싶었는지, 왜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한지, 왜 유익한지 이것을 제가 이 시간 소개하고 많은 분들이 구매해서 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가면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골라서 사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골다공증이 이 성인들이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골다공증을 좀 간과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상에서 환자를 보면 이 골다공증이 삶의 질을 파괴하고 노년의 삶을 파괴하는 아주 나쁜, 암보다 더 나쁜 그런 질환이 골다공증이 되겠는데, 이 50대 이상 골질환 유병률을 비교하는 이 그래프가 이것입니다. 이게 여자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50대, 60대, 70대, 그리고 남자가 있는데, 이 붉은 빛이 이 골다공증, 이 약간 갈색 빛이 골감소증 해서 이 50대 여자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을 합하면 75% 정도 됩니다. 75%. 그리고 60대, 70대 해서 70대를 보면 이 정상은 1.5% 뿐입니다. 1.5%. 그리고 골감소증 30%, 골다공증 70% 해서 거의 99%가 7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골 감소증 이상 이런 뼈 질환이 있는 것이고, 남자는 이제 70세 이상에서는 약 75%뭐 굉장하죠. 거의 대부분이죠. 이런 많은 이 퍼센트에서 골 감소증 이상 이런 골 질환이 있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이 여기 보시면 척추 한도막을 잘라놓은 그런 그림인데, 있죠. 그 구멍, 이 속에 뻥뻥 뚫린 이 구멍의 수는 원래 정상적으로 있는 것이고, 구멍의 크기가 커진 것이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뼈 밀도가 감소하는 것이고, 골다공증 자체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골절이 일어났을 때 통증과 삶의 질을 파괴하는 그런 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여기 골다공증 침묵의 살인자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 병이 있죠. 고혈압. 고혈압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갑자기 중풍, 갑자기 심근경색 이런 게 나타나서 이 장애를 만들고 사망을 일으키는 그런 무서운 병이 아무런 증상도 없는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말하는데, 골다공증이 더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 증상이 없다가 골절이 되면 통증이 생기고 사망을 일으키는데 말기암보다 더 높은 그런 사망률이 있습니다. 여기 이 척추뼈가 이 압박골절이 되죠. 척추는 이렇게 부러지는 게 아니라 주저앉는 거죠. 그러면 이 허리가 굽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든지 옆으로 굽든지 뒤로 굽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경과 근육을 눌려서 이게 평생 동안 펴지는 방법이 없어요. 시멘트 좀 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지 않고, 골다공증 척추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이 뼈 자체가 밀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사를 박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예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골다공증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골다공증이 여기 골다공증에 의해서 생기는 골절 1년에 무려 43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죠. 거의 8%가 넘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수에서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일어납니다. 2022년도에 43만 명이고요.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 이 파랑색이 남자입니다. 이게 100.5가 이 1000을 곱해야 되니까 10만 명이 됩니다. 10만 명. 여자는 32만 9천 명. 그러니까 3배가 많죠. 여자가. 그래서 남자 여자를 합하면 2022년도 한 해에 골다공증 때문에 생기는 골절, 이거는 뭐 사고로 인한 골절이 아니고요. 골다공증, 원인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의 수가 무려 43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골절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2012년부터 쭉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골절의 이 수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골다공증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중년 이상, 50살 이상은 골다공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고관절 있죠. 고관절 골절 시 1년 내 사망률이 20%입니다. 20%. 10명 중에서 2명이 1년 안에 사망합니다. 이게 말기암도 20%가 안 돼요. 이 사망률이. 그래서 말기암 사망률보다 고관절 골절에 의한 사망률이 더 높다. 아주 무서운 이 침묵의 살인자가 골다공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골절을 예방해야 되겠죠. 골절을 예방하는 것은 골다공증이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여성, 70세 이상 남성, 이 분들에게는 보험을 적용합니다. 골다공증 검사가 보험을 적용받으면 2만 원 정도면 받을 수 있어요. 2만 원. 그리고 이 이하의 연령에서는 보험이 안 되는데 5만 원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5만 원. 그러니까 50대 이상 남녀 모두 골다공증 검사를 꼭 받으시고, 골다공증이면 당연히 치료하고 골감소증이 나와도 꼭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 또 치료, 이것에 필요한 4가지가 있는데요. 골다공증이 진단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먹는 약이나 주사가 있는데 대부분의 성분이 비스포스포네이트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이 성분이거든요. 아주 심한 골다공증 경우에는 다른 성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매우 비싸고 보험 적용도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은 이 성분을 사용하는데, 이 성분의 이 작용 기전은 이 뼈에서 파골세포, 이 뼈를 파괴하는 세포, 이거를 억제해서 골밀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치료제가 있고, 또 칼슘, 먹는 칼슘, 그리고 비타민 D. 보통의 이 환자들이 이 3가지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칼슘, 비타민 D는 투여하지 않고 이 골다공증 치료제만 먹거나 주사 맞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칼슘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 D도 꼭 같이 복용을 해야 이 뼈가 좀 더 튼튼해지는 것이고,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역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D가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뼈에 관한 작용만 보면 장에서 음식에 있는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서 혈중 칼슘 농도를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칼슘이 뼈로 가서 뼈를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우리가 음식으로는 절대 보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햇빛을 쬐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보충제 복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유아기부터 막 태어난 신생아부터 100살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 남녀노소 모두 반드시 보충제 복용이 필요한 영양제입니다. 보통 하루에 성인 기준으로 5,000 IU를 추천하는데, 날마다 먹기가 귀찮다 하시면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 알이 5,000 IU죠. 그러니까 두 알, 그러면 1만 IU가 되겠죠. 그러면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두 알을 드시면, 또는 세 알, 네 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귀찮으시면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비타민 D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고 네 번째 비타민 K2.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비타민 K2입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비타민 K2가 골다공증에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고, 이것이 두 가지 이 성분을 이렇게 활성화시킵니다. 이 오스테오칼신, 뼈에서 나오는 오스테오칼신, 또 MGP라고 하는 단백질, 이 두 가지 성분을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죠. 그래서 이 비타민 K2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비타민 K2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타민 K는 K1, K2 두 가지가 있고, K1은 푸른잎 야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채를 이렇게 안 먹는 사람은 거의 없죠. 많이 먹고 적게 먹고 하지만, 그래서 비타민 K1은 부족할 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로 굳이 K1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야채를 아예 안 먹는 사람은 먹어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먹는다면 부족할 리는 거의 없는 비타민 K1이 되겠고, 이것은 혈액 응고에 작용합니다. 우리가 상처 나면 피가 이렇게 나다가 이렇게 상처를 메꾸고 이게 응고가 돼야 되겠죠. 딱지가 생겨야 되겠죠. 근데 비타민 K1이 거기에 작용합니다. K1이 없다면 계속 피가 출혈이 계속돼 가지고 안 되겠죠. 그래서 K1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이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비타민 K2, 이 K2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MK4, MK7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비타민 K2입니다. MK4는 고기, 계란, 여기에 이제 주로 들어있고, MK7은 청국장과 낫또, 이 두 가지, 우리는 청국장을 먹으니까 낫또는 일본 사람 먹는 거죠. 우리는 청국장 먹으면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2, MK7, 이 MK7은 청국장에 있다. 여기 보시면 화학 구조식인데, K1은 이렇게 생겼고, 이 K2가, 중요한 K2가 두 가지가 있는데, MK4, MK7, 이 두 가지가 다 비타민 K2인데, 여기 길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중결합이거든요. 이게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래서 MK4고, MK7은 여기가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중결합이 7개가 있으면 MK7. 이 두 가지는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가 제가 좀 전에 비타민 K2가 이 뼈에서 나오는 오스테오칼신, 그리고 MGP, 이 두 가지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활성화돼서 우리 몸에 어떤 유익한 역할을 하는지
이거를 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설명했듯이 비타민 K1은 푸른잎 채소에 있고 혈액 응고 기능을 하고 야채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부족할 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비타민 K2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칼슘 대사에 관여합니다. 칼슘 대사에. 그래서 MK4, MK7이 중요한 비타민 K2이다. 그래서 이 K2는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치아를 건강하게 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이 치아가 약해가지고 좀 이렇게 부슬부슬한 어린이들 있죠. 제 아들이 그렇습니다. 치아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 밀도를 단단하게 해줘요. 치아는 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는 것도 비타민 K2가 관여한다. 그리고 동맥경화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동맥경화도 완화시킵니다. 호전시킵니다. 이게 비타민 K2가 관여하고, 그리고 석회화 있죠. 석회화. 우리 어깨에 칼슘이 끼어 있는 게 석회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막 수술도 하죠. 막 석회를 세척하고, 이런 석회화가 있는 거를 억제시키고 예방 효과가 있고, 이미 있는 석회화를 흡수시키는 역할을 K2가 합니다. 이런 많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MK4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기, 생선, 계란, 치즈 이런 데 주로 있고, MK7은 청국장과 낫또에 있다. 그런데 청국장 우리는 먹으니까 청국장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도 훨씬 좋죠. 자, 아까 제가 비타민 K2가 두 가지를 활성화시킨다고 했죠. 그 첫 번째가 오스테오칼신. 오스테오칼신. 여기 뼈 그림이 있는데 이 뼈는 보시면 확대시켰어요. 확대. 그러면 이 뼈에는 조골세포, 파골세포 두 가지 정반대의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래된 뼈, 이 좀 낡고 오래된 뼈는 이 파골세포가 이렇게 녹여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조골세포가 이 새로운 뼈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뼈가 계속 이 새로운 뼈로 교체가 되는데, 우리 몸의 모든 뼈가 교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그러니까 100살을 산다 하면 10번의 뼈가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10번. 10년마다 모든 뼈가 새로운 뼈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골세포, 파골세포 두 가지가 있고, 이 파골세포가 뼈를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녹여서 없애버리는 일을 억제하는 이 약이 이 골다공증 치료제 그 약이죠. 이제 그런데 이 조골세포 있죠. 조골세포. 여기에서 오스테오칼신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그냥 분비한 오스테오칼신은 아무런 일을 못 하는데, 비타민 K2가 활성화시켜주면 비로소 오스테오칼신의 엄청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스테오칼신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피를 타고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유익한 기능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뼈에서는 석회화를 촉진합니다. 석회화를. 그래서 뼈 밀도를 올려주는 일을 합니다.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인슐린 췌장이죠. 췌장. 분비를 증가시키고, 세포에서는 포도당 흡수를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당뇨 조절에 유익합니다. 네. 비타민 K2, 청국장, 이걸 많이 먹으면 당 조절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뇌에서는 호르몬이 알려진 것만 수십 가지 호르몬이 분비합니다. 멜라토닌 잘 나와야 잠도 자고, 세로토닌 잘 나와야 이 마음이 즐겁고 우울증이 안 오겠죠.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줘요. 그러니까 우울증, 불면증, 불안, 또 치매, 파킨슨, 여러 가지 뇌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을 예방,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줘요. 우리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중년이 되면 점점 줄어들죠. 이것을 증가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성기능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몸이 노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죠. 성호르몬이 노화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근육이 또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근육을 유지시켜 주는데 우리 근육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이게 위축이 되거든요. 성장 호르몬도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근 위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 손실을 감소시킨다. 여기 보시면 뇌 호르몬 분비 증가, 성 호르몬 분비 증가, 근육 위축 억제, 이 세 가지는 노화를 억제하는 겁니다. 노화를. 이 세 가지는 노화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테오칼신은 뼈만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당뇨 조절에도 유익하고 노화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중년분들 중에서 성장 호르몬,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키 크게 하기 위해서 맞는 그 성장 호르몬을 맞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런데 그 성장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이 오스테오칼신이 하고, 이 오스테오칼신이 비타민 K2가 이걸 활성화시키니까 이 비타민 K2를 잘 드시면 이러한 노화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K2는 이 청국장에 많이 있으니까 청국장을 열심히 드시면 노화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뼈도 단단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청국장을 열심히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뼈를 단단하게 해주니까 골다공증에 유익하고 폐경후 여성, 골다공증이 빨리 진행하죠. 또 당뇨병, 또 우울증, 불안증, 치매, 모든 뇌 호르몬 분비 증가를 시켜서 또 모든 성인은 근육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 비타민 K2가 필요하고, 그런데요, 이 청소년 있죠. 청소년, 이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생 또는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청소년, 이 아이들의 이 치아도 건강하게 해주고 뼈, 근육, 이것이 빨리 자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크는 아이들, 키가 안 큰다, 몸이 너무 왜소하다, 이런 아이들은 청국장을 많이 먹이세요. 그러면 비타민 K2가 이런 성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치아가 약한 아이들 있죠. 저희 아들이 그런데 이 치아가 약해서 충치에 잘 걸리고 막 이렇게 잘 부스러지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꼭 이 청국장, 비타민 K2 이거를 먹이면 아주 유익합니다. 자, 이 비타민 K2가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성분이 있다고 했는데, 방금 제가 오스테오칼신, 뼈의 조골세포에서 분비하는 오스테오칼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MGP라는 단백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글말이 없어요. 그래서 메이트릭스 글라 프로테인 해서 메이트릭스 GLA 단백,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단백질인데 어디서 분비가 되는가? 이 골아세포, 이게 이제 조골세포죠. 뼈에 있는 세포, 또 혈관, 평활근 세포, 혈관 내피세포. 그러니까 이 혈관에서 분비합니다. 이것은 혈관에서 분비하고 또 뼈에서 분비하고, 혈관은 우리 온몸에 있으니까 우리 몸 어디에서나 이 MGP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것을 K2가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K2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그런데 비타민 D나 칼슘에 의해서도 일부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MGP는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혈중에서 미세 칼슘 결정과 MGP가 결합합니다. 그래서 결정의 성장을 막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석회화되는 것을 막아줘요. 굉장히 중요하죠. 동맥경화를 예방해줘요. 그리고 연부조직 석회화를 억제해줘요. 여러분들 어깨가 굳어가지고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째고 세척하고 이렇게 석회화된 칼슘 씻어내고,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런데 이 연부조직 석회화를 억제해주고 이미 있는 석회화의 칼슘도 빼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석회를 어디다가 처치할 거냐? 뼈에다 전달해 줍니다. 뼈에다. 그리고 뼈에 칼슘을 침착해서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혈관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경동맥 플라크, 뇌졸중, 또 말초동맥 혈증, 이런 많은 혈관 질환이 있는데,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비타민 K2를 꼭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혈관에 동맥경화는 칼슘이 반드시 끼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끼어 있는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동맥경화증,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이런 동맥경화증에는 칼슘이 반드시 끼어 있어요. 철분도 있고 중금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칼슘을 끄집어내서 뼈로 전달해줘요. 비타민 K2가. 아니. 이 MGP 단백질이. 근데 이 MGP를 활성화시키는 게 비타민 K2입니다. 그러니까 꼭 혈관 질환이 있으면 비타민 K2를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혈관 석회화를 예방하고 뼈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이중 이득이 있는 것이 바로 MGP 단백질이다. 그리고 경동맥 플라크, 관상동맥 석회화, 어깨관절 석회화, 이런 분들은 비타민 K2를 드시면 이것이 MGP를 활성화시켜서 MGP가 여기에 있는 칼슘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 칼슘을 빼내는 역할, 그래서 동맥경화를 호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유익한 이 비타민이 비타민 K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MGP는 모든 비정상적인 석회화는 억제하고, 또 이 석회화, 이 칼슘을 뼈와 치아로 이동시켜서 뼈와 치아는 더 단단하게 해주고, 이런 석회화는 호전시키는 정말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동맥 플라크, 관상동맥, 어깨관절,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 또 치아 플라크가 잘 생기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비타민 K2 정말 잊지 마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청국장, 제가 환자들에게 정말 너무나 강조하는 그 음식이 청국장이고, 저희 하동에는 정말 조선시대 청국장을 하는 그 식당이 있는데, 정말 환자들한테 많이 소개하고 제가 많이 고맙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요. 저도 청국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국장은 키 크는 영양제입니다. 키 크는 영양제. 제가 방금 설명했는데 오스테오칼신, 이 오스테오칼신,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근육을 더 성장시켜서 키를 크게 해주는 영양제가 바로 청국장입니다. 성장 호르몬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또한 항노화 약물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했죠. 항노화 효과. 그리고 낫또 청국장이 있는데 우리는 청국장 먹으면 되겠습니다. 낫또나 청국장, 그 비타민 K2 성분이 그 함량이 비슷하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맛없는 낫또, 낫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시고요. 저는 청국장 너무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낫또는 낫또균, 청국장에는 청국장균이 있죠. 이 균이 비타민 K1을 K2로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청국장에 K2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 종류별 K2 함량을 보면 낫또가 1100 마이크로그램, 이게 100g당입니다. 음식 100g당 비타민 K2 함량이 낫또가 1100, 그리고 곡식을 먹은 소 우유 100cc에는 1 마이크로그램, 거의 없죠. 그런데 이 곡식 먹은 소 우유로 만든 치즈 100g에는 무려 76 마이크로그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치즈는 그 세균이 있죠. 그 세균이 그 K1을 K2로 변환을 시키기 때문에 1에서 76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버터도 15가 있고 달걀 노른자에도 32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낫또에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용량 차이가. 그래서 이 낫또, 청국장에 낫또와 비슷한 함량이 있으니까 굳이 낫또 안 드셔도 됩니다. 청국장 드시면 비타민 K2 가득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골 건강, 이 뼈 건강은 비타민 A, D, K2에다가 이 미네랄을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의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들이 이 비타민 K2는 조금 드시는 분은 적고, 비타민 D, 칼슘, 이게 합쳐져 있는 이런 이 영양제는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골다공증 치료제 뭐 2달, 3달 또는 6개월 이렇게 한 번씩 주사로 맞거나 또는 한 달에 하나씩 먹는 약, 이 골다공증 치료제를 이렇게 투여하시는 분은 비타민 D, 칼슘 이거를 꼭 같이 투여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이게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비타민 D, 칼슘 이거 같이 투여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 K2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비타민 K2도 같이 투여를 해야 된다. 비타민 K2는 청국장에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비타민 A는 물론 역할을 하는데 음식에 주로 있어서 크게 부족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K2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인 이런 미네랄을 좀 드시면 되는데요. 여기 청국장에 K2가 충분히 있다고 했죠. 근데 청국장 못 드신다, 또 날마다 먹기 힘들다 그러면 여기 밑에 DK2, 이게 저희 병원에서 판매하는 이 영양제입니다. 이 속에 알이 이렇게 이 연질 캡슐로 되어 있는데 비타민 D, K, 또 A, E 이거는 지용성 비타민,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니까 이렇게 이 기름에 이 비타민을 녹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캡슐로 만든 것이고요. 여기 이 청국장을 좀 자주 드시고, 이것이 이제 좀 불규칙하게 드신다 하면 이런 DK2 보충제를 사서 하루에 1개 드시면 되고요. 또 이 미네랄은 마른 멸치나 마른 새우, 이 주먹으로 조금 작은 한 주먹 이 정도 드시면 이 미네랄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제품으로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먹는 것도 뭐 괜찮은데, 이 멸치 이 조그맣게 한 주먹 드시면 거기에 모든 미네랄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른 멸치 이렇게 한 포 사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간식으로 이렇게 드시면 유익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하루에 2000에서 5000 IU는 드실 것을 추천하고, 성인 용량입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그램으로는 이제 40을 나누면 50에서 125 마이크로그램 정도 되고, 비타민 K2는 이제 권장 용량이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연산 칼슘, 칼슘 중에서는 이 구연산 칼슘이 이 흡수율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에서 400mg 정도,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미네랄이 필요하고, 근데 이러한 것들은 마른 멸치나 마른 새우, 작은 한 주먹, 이 정도를 좀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판매하는 DK2인데, 90캡슐입니다. 90캡슐. 3달분이에요. 3달분. 근데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한 달에 10,000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 DK2, 인터넷에 찾아보면, DK2 많이 있어요. 거기서 좀 좋은 거 골라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비타민 DK2, 특히 K2, 이 K2가 골다공증에 굉장히 유익하고 노화를 억제시켜주고 뼈를 단단하게 해주고 또 어린이들 성장도 이렇게 촉진해주는 엄청난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청국장 열심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 책이 지금 출판사에 맡겨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요. 한 3개월 걸린대요. 이게 쉽지는 않네요. 이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내과 의사 사이먼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